많은 사람들은 이미 임대차 3법의 영향력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이후에 전국 시장, 그리고 매매, 전세 시장 모두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현 임대차 3법의 무서움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반복되는 부동산 역사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 천원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금은 관심 없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사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23년 7월 4일 기재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관심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60% 유지입니다. 가격 급등 이전, 그러니까 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 60%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투자자들 본인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저를 포함하여 역전세를 맡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정부의 지침을 따르게 될 테니까 말이죠. 종부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를 완화하긴 했으나 한동안 세수가 부족해서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앞으로의 부동산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환제,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임대차 3법의 영향력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이후에 전국 시장, 그리고 매매, 전세 시장 모두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잊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임대차 3법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차 3법은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에 큰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임대차 3법의 무시무시한 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쉽게 폐지를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언론에서 임대차 3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언론에 가서 관심 있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 부실공사, 새마을금고와 같은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죠. 2021년 상반기 임대차 3법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2년에서 2+2 총 4년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으며, 전월세 상환제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인상률을 5% 이내 제한이 임차인들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임대료 인상률이 5% 이상인 부동산 시장에서 당연히 임대료 가격을 덜 올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영향은 당연히 시장의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전세가는 폭등하고 매매가도 같이 폭등한 것입니다. 그것도 전국에 말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임대차 3법이 존재하는데 왜 지금은 아무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임차인들이 굳이 임대차 3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굳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전세가가 오르지도 않고 있고 아직 전세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인상률 5%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존에 체결한 전세 보증금으로 인근의 더 넓은 평수나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가가 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문제는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정부도 사실 임대차 3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당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을 도입한 야당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도입 이전에 높은 전세가에 전세입자를 구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전세가가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차 3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정부에는 당연히 손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부에서는 22년 9월부터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압 지시서를 봐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에 임대차 시장의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의 증가 등 결국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은 개선 또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없다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결국은 또다시 과거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전국 시장의 매매, 전세, 급격한 상승막 말이죠. 그제야 또다시 언론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공유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사 제목은 바로 아르헨판 임대차 3법 3년 월세 C가 마른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아르헨티나도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 시행 후 첫 계약한 월세의 만기 3년이 이달에 첫 도래했는데 3년째 월세 C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신규 계약의 월세 상승률이 145%, 전년 대비 145%로 물가 상승률 120%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장기 계약에 따라서 미리 가격을 더 올려받게 되면서 월세 상승을 가속화시킨 것입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월세 폭등이 일어난 것이죠. 시장에 나오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니까, 즉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원리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과거와 더 다르죠. 지금은 다주택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앞으로 신규 공급도 없기 때문에 전월세를 제공할 수 있는 물량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현 임대차 3법의 무서움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반복되는 부동산 역사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